여러분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실 때에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여러 개를 이제 조립을 해서 조합적으로 합쳐 놓으면 잘 못 하시는데, 이걸 분할해 놓으면 이제 그 이해가 되는, 이게 한 개 한 개씩은 이해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로 key in out이라는 클래스를 짜드렸어요. 메인 만들고요. 메인 만드는데 키보드로 데이터를 입력해서 화면에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거예요. 근데 키보드라는 것은 저희가 입력할 때 키보드로 입력하는 것은 표준 입출력에 해당이 되는데, 그에 대한 프로그램을 짜놓은 게 system.in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시스템 안에 보면 in이라는 게 있는데 그 in을 이용해서 사용하는데, 이 시스템 넣어놨어요. 마우스가 되면 얘가 input stream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input streaming, 스탠다드 인풋이라고 설명되어 있죠. 스탠다드 인풋 스트림이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으시고, 뭐 이미 열려져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여기 보시면 이제 키보드로 입력한다 이렇게 써져 있죠. 키보드 입력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시스템.in이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시스템.in을 사용하시면 프로그램을 조금 길게 짜셔야 돼요. 길게 짜서 코딩을 길게 해야 되니까, 내가 길게 짜는 것 대신에 얘네들이 짜놓은 게 있어요. 스캐너라는 거예요. 스캐너라는 것으로 이제 시스템.in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다 짜는 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인을 이용해서 스캐너 안에다가 시스템을 넣어주면 얘가 쓰는데, 스캐너는 사실은 키보드 입력할 때만 사용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파일로 입력하거나 네트워크로 입력하거나 입력한 장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는데, 입력한 장치를 가로고 가로 닫고 사이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넣어주면 그쪽에서 입력하는 처리 프로그램이 되어져 있는 프로그램이 스캐너라는 프로그램이에요. 되시겠죠? 그래서 스캐너가 필요하니까 스캐너를 뉴에서 생성을 하는데, 생성할 때에 자바가 생성한다라는 얘기는 그 메인 메모리에 올린다라는 얘기예요. 메인 메모리에 올라오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돼요. 실행이 안 되는데, 그때 메인 메모리에 올릴 때 사용되는 게 첫 번째는 new입니다. new. 두 번째는 static입니다. 여기 다 보이시죠? static이 있고 new가 있습니다. 그 static은 자동으로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올라가고, new는 여기 코드 안에 new라고 써놔야 new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new에서 올려주세요라고 하고 올리면 되고요. 얘는 올려주세요 뭐 이런 걸 안 쓰더라도 스태틱입니다라고 선언만 하면 자동으로 올라간다. 얘를 만나기만 하면. 자, 그래서 여기 new 해가지고 코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스캐너를 올려주세요 이렇게 썼는데, 요게 관련된 거를 이제 올려주세요. 여기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해서 메모리에 올려주시면 주소가 생기겠죠. 스캐너라는 것을 이용해서, 여기 스캐너가 있습니다. 스캐너. 여기 메인 메모리입니다. 메인 메모리. 메인 메모리가 원래 스캐너라는 게 하드디스크에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드디스크. 여러분들 하드디스크나 SSD 뭐 이런 거에 이제 있었던 건데, 여기에 이제 스캐너라는 게 여기 있었는데, 이 스캐너를 이쪽에 올려주세요라고 하는 게 뉴입니다. 지금 현재 뉴에서 이제 올려주세요라고 작업을 하고 있고요. 되시겠죠? 여기 이쪽으로 쏙 올라가요. S죠? S에 올라가면 요 위치가, 이 위치에 찾아가야 얘를 쓸 수 있어요. 요 위치에. 요 위치라고 하는 게 주소입니다. 주소. 되셨나요? 이 주소를 찾아갈 수 있어야 이 프로그램을 쓸 수 있다고요. 되셨나요? 찾을 수 있어야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주소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뭐가 나오냐면 주소가 나오게 되는 거죠. 주소의 위치를 알아낼 수 있고요. 이 주소를 스캐너라는 데다 저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 주소를 저장하는 걸 참조형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참조형 변수. 여기 보시면 스캐너라는 타입이고요. 여기에 해당되는 요 프로그램을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놓은 거죠. 그게 new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new에서 올려놨고, 그 주소를 여기다가 요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아무거나 담을 수는 없고요. 스캐너라는 거니까 여기 타입이 같아야 돼요. 근데 막 올려놓은 프로그램과 여기 타입에 해당되는 건 같아야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세요라고 안내 메시지 한 개 출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넥스트 라인을 이용해서 하시면, 마우스가 되시면 얘가 스트링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스트링. 그 나오는 거, 얘 넥스트라는 거, 스캐너라는 변수안을 찾아가 보면 넥스트 라인이라는 가로 가로 닫고 메소드가 있습니다. 처리문이 잔뜩 담겨져 있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를 실행하고 나면 스트링이라는 게 나옵니다. 저희가 이제 요 넥스트 라인은 줄 단위로 데이터를 받을 때 사용하는 메소드죠. 데이터를 받으면 스트링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스트링이 되니까 이 스트링을 이쪽에다가 넘겨서 저장을 할 거예요. 나중에 쓸 거라서. 그래서 이 타입을 뭘로 해주느냐? 이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스트링 타입으로 만들어줘야 한다.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제가 스캐너라고 이제 이렇게 쓰였는데 스캐너 그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세요. 그래서 이제 요걸 엔터 쳐서 선택하세요라고 했는데 휘리리 돌려보시면 여기 임포트 하세요라고 나옵니다. 임포트 하세요라고 나오는데 저희가 같은 위치 같은 폴더입니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은 이제 얘를 안 하셔도 되는데요. 다른 위치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위치에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임포트 해야 됩니다. 반드시 임포트 한다. 임포트 해서 사용한다. 폴더가 같으면 임포트를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얘는 스캐너는 이거 대문자잖아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밖에 파일로 프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얘를 이제 사용하려다 보니까 임포트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데 보시면 스트링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링도 마우스가 되시면 얘도 이제 다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java.lang 스트링이다. 스캐너를 보시면 스캐너는 마우스가 되시면 스캐너 마우스가 되시면 자바의 유틸의 스캐너다. 자바라는 폴더가 있는데 그 안에 유틸이라는 폴더가 있고 스캐너라고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안에 있어요.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사람 차별하네. 스캐너는 임포트를 해야 되고 스트링은 임포트 여기 시스템도 대문자니까 마우스가 되시면 java.lang 있습니다. 얘네들은 임포트 안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임포트 합니다. 그 현재 자바에서는 자바의 기본 패키지 이게 기본 패키지가 뭐냐면 이게 이제 java.lang 패키지입니다. lang 기본 패키지는 임포트를 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임포트 없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자동 임포트 돼서 자동 임포트 시켜주기 때문에 임포트가 돼서 임포트 해줘서 가능한 일이죠. 얘는 기본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임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기본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임포트 없이 사용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런 것들은 그 중에 하나가 여기 스트링입니다. java.lang 에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보시면 여기 java.lang 에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스템이나 이런 이제 스트링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를 안 해도 되는데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java.lang 패키지가 아니죠. 그 외에는 전부 다 임포트를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을 갖다 쓰기 때문에. 되셨죠? 그 같은 곳에 있는 것은 그냥 임포트라는 걸 안 쓰셔도 돼요. 같은 거 눈에 보이니까 그냥 이제 이렇게 이름 불러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강의장에 계신 분들은 이름 부르면 이제 대답을 잘 합니다. 김혜인 씨, 그럼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김시환 씨, 대답을 하려면 뭘 하고 인풋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아시겠죠? 마이크 키고 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럴 경우에는 인풋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강의장에 같은 곳에 있는 사람들은 그냥 이름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있으면 같은 곳이 어디죠? 여기 디폴트 패키지입니다. 같은 곳. 여기 이제 src 여기 같은 곳입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쓸 때는 그냥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임포트를 안 하고. 아시겠죠? 그리고 java.lang에 있는 것들은 그 임포트를 안 하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되시겠죠? 임포트를 안 하고 쓸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지금 얘네들은 이제 이런 그 스캐너 같은 경우에는 여기 java.lang도 아니고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반드시 임포트를 해야 한다. 되시겠죠? 그래서 얘를 포함을 시켜서 짜겠다. 이렇게 이제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하시고요. 그 스캐너는 이제 키보드를 이용해서 장치를 이제 내가 사용하던 여기 키보드를 이용해서 걔를 잡고 장치를 사용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장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다 썼으면 이렇게 클로즈 시켜서 닫아주지 않으면 반환하지 않으면 얘가 다시 되돌아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쓸 수 없습니다. 그냥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계속 너 따라다녀 이러면서 계속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반환을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클로즈인데요. 물론 프로그램이 다 종료가 되면 자동 반환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경고는 나는데 오류가 나지 않는 거예요. 얘를 반환 안 했다고 해서 뭐라고 하지는 않은데 어차피 프로그램은 금방 끝나니까 이렇게 이제 오류가 나지는 않는데 그래도 반환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해서 사용을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키인이라는 것을 한 개 썼는데 이거는 이렇게 그 키보드로부터 입력받는 스캐너를 사고 데이터 입력하세요. 안내 문자 써주고 실제로 데이터 입력받는 건 여기입니다. 받고 그 다음에 입력한 데이터를 출력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잘 됐나 안 된다. 실행해 보시면 여기다 이제 뭐 AAA AAA 친 다음에 엔터 치면 제가 이제 AAA 입력한 것을 그대로 출력하는 프로그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자열로 입력을 받을 때는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제가 숫자로 받을 때입니다. 숫자로. 저는 데이터가 숫자인데 어떻게 하죠? 숫자인데. 그럼 이제 숫자로 받는 건데 데이터 입력도 받고 숫자로 변경하는 걸 해주고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입력한 데이터 대신에 이렇게 이제 숫자를 그냥 씁니다. 문자열로. 그 문자로 쓰는 거는 입력한 데이터를 쓰면 이만큼이 더 들어가죠. 이만큼의 프로그램이 더 여기다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가 의도한 바에 의한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눈에 확 안 띄니까 문자열을 숫자로 바꾸는 방법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요렇게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가 정수용 숫자로 받을 때 아시겠죠? 자, 문자열을 숫자로 변경하는 메소드가 있는데요. 인티저 이걸 레퍼 클래스라고 하는데요. 정수형 숫자인데 인티저 타입으로 바꿀 때는 인티저.parseInt로 바꿉니다. 롱으로 바꿀 때는 long.parseLong, 더블로 바꿀 때는 double.parseDouble 아시겠죠? 예, 얘를 이제 캐릭터로 바꿀 캐릭터 문자인데 캐릭터 말고 저기 뭐야? 얘에 해당되는 것을 얘는 이제 그 캐스팅 문자로 바꾼 다음에 캐릭터는 문자로 바꾼 다음에 캐스팅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쇼트로 바꾸려면 쇼트.parse 쇼트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바꾼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스트링으로 데이터가 있습니다. S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를 연산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냥 쓰시면 S가 스트링 문자열이니까 이어붙이기가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쓰시면 원하는 데이터가 안 나와요. 되셨나요? 그래서 문자열하고 연산을 하고 싶은데 문자열인데 숫자로 된 문자열이에요. 숫자로 된 문자열. 그 안에 데이터는 숫자인 것 같은데 문자열입니다. 근본적으로는 아시겠죠? 이런 거를 플러스 연산을 하면 연산을 하면 다 이어붙이게 되는 거죠. 이어붙이기가 된다. 왜냐하면 둘 다 문자열이니까 얘 문자열 그리고 얘 숫자이지만 문자열로 바꿉니다. 바꾼 다음에 이어붙이기를 해서 쭉 이어줘서 그냥 문자열로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하고 싶은 거는 숫자로 연산을 하고 싶다 이거예요. 숫자로 이제 계산이 되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문자열로 되어 있는 거를 숫자로 바꿀 필요가 있는 거예요. 되시겠죠? 문자로 된 것을 숫자로 바꿔서 비교를 하거나 또는 문자로 연산을 하거나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인티저로 바꿔서 쓰는 걸로 인티저.parseInt 쓰는 문자를 집어넣어서 i를 쓰시면 이 i는 인티저로 바뀐 거죠. 바꾼 거고 그 s를 가져다가 이렇게 s를 가져다가 처리를 해서 i로 만든 거죠. 그래서 i로 만들어서 저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문자열 s를 가져다가 i로 만든 거예요. 되셨나요? 예, 인티저 i로 만들어서 사용한 거고요. 이렇게 더하면 이제 이건 계산이 되죠. 계산이 돼서 이제 저희가 100 더하기 10 해가지고 110 이렇게 됩니다. 되셨나요? 쓰시고요. 그 다음에 요 전체가 요게 지금 문자열이 되는지 이렇게 이어붙이기를 하면 문자열이 되는지 숫자가 되는지 아는데 요렇게 쓰면 문자열이 됩니다. 숫자를 문자열로 만드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맨 앞에 쌍따옴표를 붙여라. 그러면 요 뒤로부터는 전부 다 이제 문자열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여기 요렇게 쓴 게 문자열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쓴 다음에 인스턴스 오브를 이용해서 스트링을 잡으시면 스트링이 맞다. 그래서 true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true로 해서 잘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썼는데 요거를 조합을 해서 프로그램 코딩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맨 처음엔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 이게 맨 처음에 이렇게만 배우셔서 사용하시면 이제 코딩을 해보세요. 뭘 코딩하냐면 이제 문제를 내는데 숫자를 입력해서 입력을 하는데 숫자가 입력이 돼요, 안 돼요? 예, 돼요. 그냥 그 next integer int 쓰면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저희는 뭘로 전부 다 입력을 받으라고 제안을 줬죠? 문자열로 입력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문자열로 전부 다 입력을 받아. 저희가 웹을 이용해서 쓰시게 되면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들어온 모든 데이터는 다 문자열로 받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습할 때 전부 다 문자열로 받는 걸로 연습을 하세요. 이해되시겠죠?
연습을 하시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자열을 받아가지고요. 문자열로 된 숫자를 받아서 숫자 연산을 하는 거죠. 숫자 연산을 더하기 연산을 해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하세요. 그럼 두 개가 복합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키인 아웃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이거 요 사이에다가 요 중간 요거 데이터 받아서 이제 처리하는 요 사이에다가 숫자로 변경하는 걸 만들고 연산해서 출력하는 걸 만드시는 거죠. 아시겠죠? 이게 프로그램이 이제 두 개가 조립이 된 거예요. 조립이 돼서 하시면 이제 복잡해졌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렵다. 이 BMI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보시면 5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키나 이런 걸 입력을 받아서 받는데 문자열로 받아야 되겠죠. 문자열로 데이터를 받는 걸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스캐너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변환을 하는 거죠. 더블로 변환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 비만도 지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얘가 더블로 돼야 되니까 더블로 계산을 해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판정을 하고 그 다음에 출력을 해라. 이거 하나하나 이렇게 한 개씩 뜯어보면 되게 쉬워요. 얘네 프로그램 한 개씩 짜는 것은 되게 쉬운데 이걸 이제 합쳐놓으면 되게 힘들다. 그래서 자바는 조립을 잘하는 사람이 잘한다. 조립. 한 개씩 배우는 건 쉬운데 걔를 조립해서 길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통은 10대 개 조립해서 한 개로 만드는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쉽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은 이게 길게 짜는 게 좀 어렵다 보니까 주로 이제 그 얘네들을 좀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제 분할을 해서 짜게 됩니다. 분할해서 짜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면 조립을 잘 하셔야 돼요. 요때 뭐가 필요하고 요때 뭐가 필요하고 요때 뭐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서 조립을 잘 하시면 되십니다. 아시겠죠?